세 번째 이슈는 방역 방해, 무죄와 K방역 이렇게 저기 정했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이 혐의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지난해 신천지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은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제출 거부를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재판을 보니까 판결 내용은 이거 같아요. 역학조사란 감염병이 확진된 이후에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거지 그 이전 단계는 아니다. 그건 준비 단계다. 그런데 시설 현황이나 네. 아니면 신도 명단을 제출하는 거는 역학조사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단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만희 씨 관련해가지고는 첫 번째 감염법 예방법 위반,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었고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방해죄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 무죄가 나왔냐면 이게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아예 그 법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냐면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그것을 역학조사라고 규정을 아예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료 제출하고 하는 것들은 그 감염병 예방법상의 그 역학조사 정의 규정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료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 예. 그 규정이 이만희 씨한테는 그 소급해서 적용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 형법의 대원칙이 불소급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뭐 그 종교 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그밖에 업무방해한 것들은 다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해 9월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네. 지금은 만약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 건가요, 그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BTJ 뭐 이런 데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법을 쭉 봤더니 감염병 예방법 그 처벌 규정이 예.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해 신천지발 대확산이 났을 때 이렇게 사과했었죠.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은 당시 국민들을 향해서 저렇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했지만 사실 제대로 신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었죠. 윤태권 실장님, 저렇게 사과를 했고 하지만 어쨌든 방역 당국에서는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래서 고발을 했고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 혐의는 무죄가 됐어요. 그렇다면 방역 당국이 좀 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유죄가 된 거죠. 아니 그렇죠. 방역 당국이 무리했다기보다는요. 예. 오늘 우리 세 가지의 꼭지가 전부 다 사람들의 분노와 법적 처벌과 뭐 여기에 저는 좀 관통하는 맥락이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한데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판결문을 정확하게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예. 신천지가 뒤에는 적극 협조를 했어요, 실제로. 뒤에는 통리실을 그렇죠. 예. 통해가지고 절차를 지원을 하고 예. 지금도 여러 종교 단체 중에서 방역 수칙을 제일 철저히 잘 지키는 곳이 신천지다. 근데 그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은 이게 뭐 사이비 그 교리를 가지고 있다, 뭐 우리 자식들이 여기 집 떠나가지고 가가지고 예. 뭐 이러고 있다. 사실 방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실은. 그 부분이 막 이렇게 부각이 되고, 뭐, 공무원 중에도 신천지, 뭐, 신도가 있니, 뭐, 어디 있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감염병, 여기에 대한 방역방해라는 게, 능동적으로 누구를 병에 걸리게 한다든가, 알면서 이렇게 막았다는 건데, 이걸 그때 그걸로 볼 수 있었던 거냐. 그리고 오히려 제가 방역당국이 무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시에도 중대본하고 이쪽의 방역당국에서는 이쪽 협조를 통해 가지고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법무부 장관하고 여기가 검찰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구속영장 빨리 안 해가지고 뭐 압수수색 영장 안 쳐가지고 그렇다. 예. 근데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가지고 받으면은 그 자료는 재판에밖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안 된다. 그런 논란들이 벌어졌었죠. 예. 방역당국이 고발하게 압박을 한 거예요. 방역당국이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예견컨대 올 한 해 정도는 더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방역이 말하자면은 반환점 정도 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되돌아보고 뭐가 진짜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쪽인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오늘 이 판결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유죄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별건 수사거든요, 사실은. 예. 이 검찰 개혁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명부 문제만 해도 저희가 가서 조사한 명부하고 그 후에 정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받은 명부하고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 들어가서 신천지 명단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행정 집행을 했던 그런 모습 보이는데 박선우 대변인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물론 굉장히 긴급한 방역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겠지만 과연 역학조사 관련 과정에서 그 앞서서 신도 명단을 달라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협조를 요청 받아야 되는 거냐 막 이런 논란들이 계속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태곤 실장님 말씀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오늘 예. 다룬 주제가 그런 일관성이 갈등이 있죠. 있구나라는 관통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제가 정치인이긴 하지만 법률가는 아니니까 그냥 일반 국민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 절차와 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속성과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이런 상황들을 처음 당해보는 집행해야 되는 당국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제대로 따질 시간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저는 좀 아무리 그 죄형 법정주의가 있다고 하지만 섭섭한 것이 이런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그 방역을 위한 준비 단계와 본 단계로 행정 절차는 나눠져 있는데 예. 여기 판결문에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시설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을 뿐이지 현장에서 그 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예. 아니 그럼 방역이라는 게 준비와 본 단계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행령에도 그 방역 활동의 그 활동과 방법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는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방역 활동을 폭넓게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들이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판사님이 법을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딱 법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국민적인 어떤 이런 시급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아마 국민적인 어떤 감정일 것이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밥 먹을 때 QR코드하고 다 적고 그러는데 그거 왜 해야 되나라는 또 예. 의문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작년 9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뭐 그 이후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판단은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 방역을 협조해왔던 국민적 입장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판단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제가 약간 예. 덧붙이고 싶은 게요. 맞아요. 저도 막 답답하게 이제 QR코드 다 찍고 다니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합니까? 예. 저런 분들 보고 화가 나죠. 근데 저는 이거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조하지 않은 거하고 방해한 거. 예를 들어서 검사를 막 물리적 방해한 사람 처벌을 받아요. 예. 근데 협조하지 않은 나는 싫다, 나 안 할랜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럼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 예. 저는 그것도 하나의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K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발적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과연 자발적 협조 말고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물음을 던져주는 판결이 아닌가 싶은데 박정환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희생해가면서 지금 방역에 협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협조고 어디서부터 강제할 수 있는지 그 논란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저는 두 분 먼저 말씀하신 건에 대부분 많은 얘기들 좀 예. 주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어디 갈 때마다 다 핸드폰이 다 추적하고 있어요. 내가 뭐 어디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아주 지금 협조적으로 다 동의해 주시고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영업자들 다 힘들게 협조하고 있고 지금 좀 전에 봤듯이 사실은 이번 판결이 제일 저는 이 법리적인 공방 외에 이번 판결이 주는 게 이 코로나 방역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느냐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K방이 되어 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그럼 이렇게까지 협조해주는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부는 이분들한테 대우를 해줄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저희가 자막 뉴스로 지금 오늘 한 500여 명 정도 예. 코로나 확진자가 주는 걸로 봤습니다만 이거 결국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준다. 뭐 예. 또 다른 논란 뭐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성과 마음을 다해서 국가가 이렇게 희생하고 협조해온 국민들한테 뭘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K방역을 위해서 그냥 어디서 민원이 있다고 여기를 해결해주고 아니면 조용하다고 그냥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전 국민을 공평하게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지금까지 협조해온 국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